자동차 정비기능사 2014년 1회차 문제풀이 1번부터 20번 진행하겠습니다. 1번 기관의 압축 압력 측정 시 측정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기관을 정상 작동 온도로 한다. 2번 점화 플러그를 전부 뺀다. 3번 엔진 오일을 넣고 측정한다. 4번 기관의 회전을 1000rpm으로 한다. 답은 4번이 되고요. 압축 압력 측정을 할 땐요, 저희 이렇게 엔진이 흡기 쪽 있고 배기 쪽 있고 여기 스로틀 밸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에어 클리너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때 요 위에는 이제 점화 플러그 장착이 되어 있으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엔진의 정상 온도입니다. 엔진 정상 온도, 엔진 정상 온도라고 하면은 WTS 냉각수 온도로 해서 대략 한번 85도 뭐 얘기하는데요. 그 85도까지는 아니고요. 한 60도 이상 정도면은 전부 다 이제 정상적인 온도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점화 플러그를 다 탈거를 해줍니다. 점화 플러그 탈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에어 클리너를 에어 클리너는 제거를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펜벨트가 있으면요, 펜벨트도 제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스로틀 밸브는 와이드 오픈 해서 와이드 오픈으로 해줍니다. 요거 이렇게 해서 뭐 제거를 에어 클리너를 제거하거나 펜벨트를 제거하거나 여기 스로틀 밸브를 열어놓는 건요, 이제 저항을 없애주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흡기 쪽에서 오는 저항도 없어지고요, 그 엔진 쪽에서 동력 손실을 발생할 수 있는 것들 대부분 다 없어지게 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저희가 압축 압력 게이지를 이렇게 장착을 하고 나서 이때 1000rpm이 아니라요, 크랭킹입니다. 크랭킹 하는데 보통 여기에 크랭크 축이 대략 한 3회전 정도라고 봅니다. 3회전 정도. 여기 압축 압력 넣고 하면요, 칙칙칙 해서 한 3번 정도 울리는 정도를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 3번 정도 하고 다시 이제 시동 스위치를 오프에다 놓고 측정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엔진 오일을 넣고도 측정한다라는 건요, 이제 건식으로 측정하고 나서 이제 습식 타입으로 측정할 적에 엔진 오일을 한 10cc에서 한 20cc 정도 넣고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 2번 전자제어 가솔린 기관에서 흡기 다기관의 압력과 인젝터에 공급되는 연료 압력의 편차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는 것은 1번 릴리프 밸브, 2번 맵 센서, 3번 압력 조절기, 4번 체크 밸브. 그래서 답은 3번 압력 조절기. 요거는 이제 연료 압력 조절기라는 단어가 이제 플레임이고요. 요거 연료 압력 조절기는요, 연료 레일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분배 파이프가 있으면은 요 위에 연료 압력 레귤레이터, 여기에 연료 압력 조절기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여기 연료는 여기가 인, 여기 아웃, 그 입구와 출구가 있고요. 연료 압력 조절기는요, 이렇게 해서 보면은 이제 흡기 다기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흡기 다기관 또는 흡기관 연결되어 있어서 흡기관 쪽에 있는 진공에 의해서 연료 압력 조절기 안에 있는 이렇게 스프링이 있으면은 여기 진공이 커진다. 그러니까 진공이 많아지면요, 이렇게 당겨지는 힘이 커지겠죠. 그게 여기 있는 스프링을 이렇게 연료 압력 조절기 내에 스프링이 있으면 스프링의 장력의 힘이 대략 한 3.5kg 정도다 라고 하면은, 이게 진공이 당겨주는 것만큼 이걸 미리 당겨 놓기 때문에 압력은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속에서 회전한다는 거는 흡기다기관의 진공이 크다라는 거죠. 진공이 크기 때문에 연료 압력 조절기에 당겨주는 힘도 커지죠. 그러면서 연료 압력 조절기의 압력은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고속에서는 진공 생성이 안 되기 때문에 연료 압력 조절기가 압력이 높아지게 되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답은 3번. 다음 4번. 3번. 자동차 배출가스 구분에 속하지 않는 것은 1번 블로바이 가스, 2번 연료 증발 가스, 3번 배기가스, 4번 탄산가스. 답은 4번 탄산가스가 되고요. 블로바이 가스라고 하면은 저희 자동차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연료 탱크, 퓨얼 탱크가 있고요. 여기에 배기관이 있고 엔진이 있으면 엔진에서 이렇게 새어 나오는 게 블로바이 가스가 되는 거고요. 퓨얼 탱크에서 차콜 캐니스터로 해서 엔진 쪽으로 가는 거, 여기 퓨얼 탱크에서 나오는 거를 연료
증발 가스라고 하고, 이제 배기관으로 나오는 거를 이제 보통 배기 가스라고 하죠. 그래서 블로바이 가스하고 연료 증발 가스는 HC 가스, HC 가스, 배기 가스는 COHC 낙스 가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퍼센테이지를 보면요, 블로바이 가스가 대략 한 25%, 총 여기 나오는 배출가스 전체들을 100으로 봤을 때 25%, 탄산, 그 다음에 연료 증발 가스를 15%, 그다음에 배기가스를 나머지 이제 대략 한 60%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고, 다음 4번. 사행정기관 행정에 관계가 없는 것은 1번 흡기행정, 2번 소기행정, 3번 배기행정, 4번 압축행정 중 답은 2번 소기행정입니다. 사행정은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순으로 되고 다시 흡입, 압축, 폭발, 배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사행정. 그 다음에 이행정 같은 경우는 상승행정가요, 하강행정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상승행정, 하강행정이고요. 상승행정 일종에는 이제 압축과 흡입이 동시에 이루어지고요. 하강일 때는 소기와 배기가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요거 이행정, 사행정 같은 경우는 이제 크랭크 축이 720도 회전했느냐 360도 회전했느냐, 다시 말하면 크랭크 축 기준으로 1회전에 한 번씩 폭발이 났느냐, 사행정은 2회전에 한 번 폭발이 났느냐, 이렇게 구분을 지을 수 있습니다. 5번 흡기더기관의 진공시험 결과 진공계의 바늘이 20에서 40 cmHg 사이에서 정지되었다면 가장 올바른 분석은 1번 엔진이 정상일 때, 2번 피스톤 링 마멸됐을 때, 3번 밸브가 소송됐을 때, 4번 밸브 타이밍이 맞지 않을 때. 그래서 우선 답은 4번인데요. 지금 최근 요건 2014년도 문제라서 요거 진공계가 종종 나오는데요. 요즘 최근에는 이런 진공계를 잘 물어보진 않습니다. 진공계를 물어보지 않고요. 그래서 요거 뭐 기본적인 설명하면은 엔진이 정상일 때는 한 45에서 50 cmHg 의 단어는 제외할게요. 네, 피스톤 링이 잘못됐을 때는 한 30에서 40. 그 다음에 밸브가 소선됐을 때는 일단 정상, 즉 45나 50, 정상보다는 대략 한 5에서 한 10 정도 낮고, 그 다음에 규칙적인 움직임을 보입니다. 그 다음에 밸브 타이밍이 맞지 않을 때가 20에서 대략 한 40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다음 6번 커넥팅 로드 길이가 150mm고요. 그 다음에 피스톤 행정이 100mm라면 커넥팅 로드는 길이는 크랭크 축 회전 반경이 몇 배가 되는가 라고 했을 때요, 요거는 이게 기본적으로 크랭크 축의 회전 반경 비율입니다. 크랭크 축의 회전 반경 비율은 피스톤 행정 분의 커넥팅 로드의 길이 곱하기 2가 이런 공식이 있는데요. 보시면은 적을까요? 크랭크 축 회전 반경 비율은 좀 길죠. 피스톤 행정분의 커넥팅 로드 길이 곱하기 2입니다. 그래서 이거 그대로 적으면요, 피스톤 행정이 100이고요 커넥팅 로드가 150이고 곱하기 2 하면은 나누면 3 나오죠. 그래서 3배가 나옵니다. 다음 7번 부특성 서미스터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열된 것은 1번 냉각수온 센서, 흡기온 센서, 2번 냉각수온 센서, 산소 센서, 3번 산소 센서, 스로틀 포지션 센서, 4번 스로틀 포지션 센서, 크랭크 앵글 센서. 부특성 서미스터니까 온도와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 WTS, ATS. 8번 기관 연소실 설계 시 고려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1번 화염 전파에 요하는 시간이 가능한 한 짧게 한다. 2번 가열되기 쉬운 돌출 부분을 두지 않는다. 3번 표면적이 최대가 되게 한다. 4번 압축 행정에서 혼합기 와류를 일으키게 한다. 틀린 사항이기 때문에 3번이죠. 표면적이 최대가 되게 되면은요, 열 효율이 저하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요만큼 연소실이 요만큼 되어 있는 거랑 이렇게 넓게 되어 있는 거랑 보면은 표면적이 여기 더 넓은 쪽이 훨씬 더 크죠. 그러니까 폭발 압력이나 이런 게 더 커질 수도 있긴 하지만 요 외부로 빼앗기는 열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열기관이라고 하고요. 요 열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얼마나 바꾸느냐에 따라서 효율이 변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표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열 효율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화염 전파에 요하는 시간은 가능한 한 짧게 한다. 요거 화염 전파에 요하는 시간, 다시 말하면은 여기서 스파크 플러가 튀기면은 여기서 이렇게 전파되는 거리가 얼마나 짧냐라는 거죠. 그래서 스파크 플러그를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진 게 아니라 가운데 부분에 놔두는 거는 화염 전파 시간을 짧게 만드는 거고요. 가열되기 쉬운 돌출부를 두지 않는 것은 이제 요거는 노킹과 관련되어 있고요. 노킹에서도요, 조기점화나 후기점화 뭐 동시에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조기점화를 좀 많이 봅니다. 근데 요거를 두 개 다 합쳐서 그냥 노킹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압축 행정에서 와류를 잘 일으키게 해야 되죠. 그래서 답은 3번. 9번 LPG 기관에서 액체 상태의 연료를 기체 상태의 연료로 전환하는 장치는 1번 베이퍼라이저, 2번 솔레노이드 밸브 유닛, 3번 봄배, 4번 믹서 중에서 액체 상태니까 베이퍼라이저죠. 액체 상태에서 연료를 기체 상태로 한다 라는 거. 베이퍼라이저는요 1차 실과 2차 실로 나눠집니다. 1차 실은요 대략 한 0.3kg 정도로 압력을 낮추고요, 2차에서는 대기압에 가깝게 압력을 낮춰줍니다. 그래서 베이퍼라이저. 여기서 추가 설명될 만한 게 마땅히 뭐 없네요. 여기 그냥 전체적으로 좀 보면요, 봄배가 이렇게 봄배가 들어가 있으면 봄배에 여기에 긴급 차단 솔레노이드 밸브가 있고요. 그 다음 여기에 액기상 솔레노이드 밸브가 들어가고, 솔레노이드 지나고 나서 여기에 베이퍼라이저가 들어가고요. 베이퍼라이저 이후에 이제 믹서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긴급 차단 솔레노이드 밸브는 이제 이그니션 오프 했을 때나 이제 어떤 차량 사고가 났을 적에 긴급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솔 밸브가 되는 거고요. 액기상 솔레노이드 밸브는 WTS 기준으로 15도씨 이하에서는 기상을, 15도씨 이상에서는 액상 밸브를 열어줍니다. 그럼 여기서 15도씨 이상의 액상 밸브를 이렇게 타고 왔다라고 하면요, 베이퍼라이저에서 액상을 기체로 기상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베이퍼라이저에서 1차 실, 2차 실을 걸치고 나서 거의 대기압에 가깝게 하면 이제 믹서에 보냈을 적에 압력에 의해서 그냥 강제로 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믹서에서 당기는 힘으로 이렇게 들어가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답은 1번 베이퍼라이저. 다음 10번 사행정기관 밸브 개폐 시기가 다음과 같다. 흡기행정기관과 밸브 오버랩은 각각 몇 도인가요? 라고 그랬습니다. 흡기행정은 흡기가 총 열림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밸브 오버랩은 흡기와 배기가 동시에 열려 있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를 TDC, 밑에를 BDC로 놔두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상사점, 하사점입니다. 상사점, 하사점. 그래서 상사점 기준으로 봤을 적에 흡기 밸브는 상사점 전 18도였죠. 상사점 전 여기에 18도에서 열렸고요. 흡기 밸브는 닫힘은 하사점 후 48도입니다. 하사점 후 48도에서 닫혔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18도 더하기 48도, 그렇죠? 18도 더하기 48도 더하기 요만큼이 180도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밸브 오버랩이죠. 밸브 오버랩은 여기에서 배기 밸브는 하사점 전 48도에서 열리고요. 하사점 전 48도에서 열리고요. 그 다음에 닫힘은 상사점 후 13도에서 닫힙니다. 그러면은 배기 밸브가 열려 있는 게를 여기 무슨 색이죠? 이거 보라색 칠하면은 상사점에서부터 상사점 전 18도에서부터 상사점 후 13도까지는 흡배기 밸브가 동시에 열려 있는 거죠. 그러면은 18도 더하기 13도 하게 되면은 21도. 그래서 죄송합니다. 31도. 그래서 밸브 오버랩은 두 개는 31도 여기고, 그 다음에 이거 계산하시면은 246도. 그래서 246도. 답은 4번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11번 전자제어
전자제어 가솔린 기관 차량에서 급감속 시 CO 배출량을 감소하고 시동 꺼짐 방지 기능을 하는 것은 무엇인가? 1번 퓨얼커트, 2번 대시포트, 3번 킥다운, 4번 패스트 아이들 제어. 답은 대시포트. 여기서 뭐 CO 배출량 요거까진 몰라요. 근데 시동 꺼짐을 방지한다 라는 건요, 대시포트가 하는 역할은 스로틀 포지션을 급격히 닫았을 경우, 내가 와이드 오픈했다가 갑자기 닫으면 완전히 쾅 닫히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거의 끝에 가서요, 스로틀 밸브를 천천히 닫아주는 역할하는 게 대시포트가 되는 거고요. 혹시 천천히 닫게 해주는 이런 기능이 없으면요, 여기 ISC를 열어주곤 합니다. 그거를 이제 대시포트 제어라고도 하고요. 근데 요런 거를 그냥 통칭해서 보통 나올 적에 그냥 말 그대로 시동 꺼짐 방지를 했거나 스로틀 밸브가 급격히 닫히는 것을 방지한다 라고 하면요, 대시포트로 가시면 됩니다. 12번 크랭크 핀 축 바지 오일 간극이 커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올바른 것은 1번 유압이 높아진다, 2번 유압이 낮아진다, 3번 실린더 벽에 뿜어지는 오일이 부족해진다, 4번 오일실에 올라가는 오일 양이 적어진다. 그래서 답은 2번으로 가셔야 될 것 같네요. 여기서 크랭크 핀의 축바지 오일 간극이 커졌다는 거잖아요. 오일 간극이 커졌다. 요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오일 간극이 커졌다라는 거는 내가 오일 펌프를 통해서 오일을 공급을 합니다. 그럼 원래 오일관이 이렇게 똑같다면은 엔드 부분도 이렇게 조금만 해야 됩니다. 근데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커졌다 라고 가정했을 때 여기서 나오는 그러니까 저항이 낮아지게 되는 거죠. 낮아지게 되면은 압력 또한 낮아집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오일 양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배출되는 오일량이 갑자기 많아지니까 요 관 내에 있는 오일 압력은 낮아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만약에 오일 압력이 낮아지게 되면요, 실린더 벽에 뿜어지는 오일이 부족해진다 라기보다는요, 오일이 약해진다, 그러니까 힘이 약해진다, 압력이 낮아진다라는 개념으로 보면은 3번도 가는데, 요거는 이제 오일이 부족해진다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요, 요거는 보통 오일 양과 관련을 보셔야 될 겁니다. 4번도 동일한 거고요. 그래서 답을 2번으로 우선순위로 가셔야 되는 거고, 혹시라도 2번이 없다 라고 하면요, 아마 3번 또는 4번이 답일 확률도 있지만 일단 정확하게 2번이 있기 때문에 답은 2번으로 가시면 됩니다. 13번 다음 중 흡입 공기량 계량하는 센서는 1번 에어플로우 센서, 2번 흡기온도 센서, 3번 대기압 센서, 4번 회전 속도 센서. 답은 에어플로우 센서가 되고요. 에어플로우 센서를 또 디테일하게 나누면은 말 그대로 뭐 L제트로닉, 그 다음에 D제트로닉, K제트로닉. 근데 K제트로닉은 어차피 기계식을 얘기하는 거고요. D제트로닉은 간접 계측 방식이고, 요거는 보통 이제 랩 센서를 사용하거나요, 스피드 덴시티 방식, 말 그대로 엔진 회전수가 더해지는 거냐라는 거 보시고요. L제트로닉은 직접 계측 방식으로 해가지고요, 얘는 이제 질량 유량과 최적 유량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다시 질량 유량은 열선, 열막을 볼 수 있고요. 최적 유력은 배인이나 칼만 와류를 보실 수 있습니다. 14번 전자제어 분사장치에서 제어 계통에서 엔진 ECU로 입력하는 센서가 아닌 것은 1번 공기유량 센서, 2번 대기압 센서, 3번 휠 스피드 센서, 4번 흡기 온도 센서. 답은 휠 스피드 센서입니다. 그래서 요거 보면 에어플로우 센서, BPS, 그 다음에 휠 스피드 센서, 흡기 온도 센서 ATS. 그 다음에 휠 스피드 센서는요, 요건 지금 ABS 제동 시스템에 들어가는 거죠. 제동 시스템이 들어가는 거고 ABS 유닛으로 들어갑니다. 15번 기관의 실린더의 마멸량이란 1번 실린더 안찌름의 최대 마멸량, 2번 실린더 안찌름의 최대 마멸량과 최소 마멸량의 차이값, 3번 실린더 안찌름의 최소 마멸량, 4번 실린더 안찌름의 최대 마멸량과 최소 마멸량의 평균값. 그래서 보면은 실린더 마멸량이라고 하면은요, 최대 마멸량, 실린더 내의 최대 마멸량에다가 뭘 빼주느냐, 표준 내경입니다.
표준 내경이고요. 이 표준 내경은 이게 처음에 제작해서 나왔을 때 몇 미리짜리냐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실린더 안지름의 최대 마밀량과 최소 마밀량의 차이값에서 답은 2번으로 가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오버 사이즈 관련해서 요거 계산 같은 거 하실 적에 혹시 요거 오버 사이즈 계산이 힘드신 분들은 한번 답글 주시면요. 요건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70mm 뭐 이상과 그 70mm 이하라고 봤을 때 최대 70mm 이상에서는요 1.50mm까지 오버사이즈를 수정할 수 있고요. 70mm 이하 같은 경우는요 1.25mm까지 오버사이즈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다음 16번 디젤 분사 펌프 시험기로 시험할 수 없는 것은 1번 연료 분사량 시험, 2번 조석기 작동 시험, 3번 분사시기 조정 시험, 4번 디젤 기관의 출력 시험. 그래서 답은 4번. 요거 맨 처음에 다들 보시면요. 분사펌프 시험기로 라고 돼 있죠. 요 분사펌프 시험기는요. 단품 시험입니다. 단품 시험이고요. 말 그대로 분사펌프만 탈거해서 강제 구동을 시켜서 연료를 얼마나 정상적으로 나오느냐, 그 다음에 이제 각종 기기 장치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느냐를 보는 시험인 거고요. 그래서 디젤 기관의 출력 시험은 요거는 엔진에 장착된 상태에서 실험을 해야지, 그러니까 시험을 해야지 디젤 기관의 출력 시험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고요. 17번 가솔린 옥탄가를 측정하기 위한 가변 압축비 기관은 1번 카르노, 2번 CFR, 3번 림번, 4번 오토기관. 그래서 가변하기 위한 압축기관과요 옥탄가를 측정한다 라고 하면요 CFR 기관입니다. 18번 윤활장치 내의 압력이 지나치게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여 회로 내의 유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은 1번 오일 펌프, 2번 유압 조절기, 3번 오일 여과기, 4번 오일 냉각기. 답은 유압 조절기가 되죠. 오일 펌프에서 생성된 압력이 오일 여과기로 가기 전에 유압 조절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일 펌프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여기에 오일 필터로 이렇게 지나가게 됐죠. 오일 필터로, 오일 필터 요 중간 정도의 오일 압력기, 그러니까 레귤레이터라고 하죠. 그 유압 조절기가 아마 저 중간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일 압력이 너무 높으면은 리턴을 시켜주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겁니다. 19번 배기가스 중의 일부를 흡기 다기관으로 재순환시킴으로써 연소 온도를 낮춰 낙스의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것은 1번 EGR 장치, 2번 캐니스터, 3번 촉매 컨버터, 4번 과극기. 답은 1번 EGR. 낙스 배출량 감소죠. 요거는 엔진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흡기 배기가 되어 있으면요 배기 쪽에서 나가는 촉매 장치 전단, 보통 요즘 이제 디젤 쪽 많이 사용하니까요 디젤로 봤을 때 촉매 전단에 이렇게 해서 흡기 쪽으로 갈 수 있고 여기에 밸브를 하나 설치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EGR 밸브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그냥 넘기다 보면은 온도가 너무 높죠. 그렇기 때문에 EGR 밸브 바로 전단이나 후단 정도에요. 여기에 이제 쿨러도 같이 설치합니다. 그래서 온도가 낮을 때는 그냥 바이패스로 해서 바로 배기가스를 보내는데요. 온도가 높을 때, 그러니까 엔진이 정상 온도가 됐을 때는 그 배기 쪽도 고온이 되겠죠. 그거는 반드시 EGR 쿨러를 통해서 넣어주고 온도를 낮춘 상태에서 흡기 쪽으로 넣어줍니다. 그 흡기 쪽으로 넣어주게 되면은 여기 다시 실린더로 들어가면은 여기 엄밀히 따지면은 이게 실린더로 들어간다는 거는 연소 효율은 저하가 된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하가 되기 때문에 이 실제 연소 실내의 압력과 온도를 낮춰줍니다. 압력과 온도를 낮추게 되면은 낙스가 저감이 되는 거고요. 압력과 온도를 낮췄을 때 낙스가 저감이 되는 거는 낙스는 질소와 산소가 합쳐지게 되는 건데 요거는 자연계상에서는 거의 불가능하고요. 얘는 고온, 고압에서만 이제 낙스로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력과 온도를 낮추면 낙스 또한 저감이 됩니다. 대신 효율은 다소 떨어집니다. 그래서 요거 보면서 이제 EGR 율로 계산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나왔으니까 뭐 디젤 같은 경우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에 스로틀 밸브가 이렇게 들어가죠. 전자식 스로틀 밸브. 이 스로틀 밸브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에어플로우 센서도 같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디젤의 에어플로우 센서는요. EGRU를 구하기 위해서 에어플로우 센서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스로틀 밸브는 이제 공기량을 조정해 주는 게 아니라요. 이그니션 오프 시 추가로 이렇게 들어가려는 공기를 차단하기 위해서 설치를 해 놓는 겁니다. 요거는 디젤에만 있습니다. 디젤에만 해당이 되는 거고, 가솔린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과 동일합니다. 가솔린은 에어플로우 센서는 공기량을 측정하고 스로틀 밸브에서 들어가는 공기량을 조절해 주게 되는 거고요. 디젤의 에어플로우 센서는 EGRU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 스로틀 밸브는 나중에 공기를 차단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다음 20번 디젤 기관의 분사 노즐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1번 분사 개시 압력이 낮으면 연소질 내 카본이 퇴적 생기기 쉽다. 2번 직접 분사 실식의 분사 개시 압력은 일반적으로 100에서 120이다. 3번 연료 공급 펌프의 송유 압력이 저하하면 연료 분사 압력이 저하한다. 4번 분사 개시 압력이 높으면 노즐에 후적이 생기기 쉽다. 답은 1번이 되고, 우선 직접 분사 실식 같은 경우는요 100에서 120이 아니라 보통 이제 150에서 한 300 또는 200에서 한 30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송유 압력이 저하면 연료 공급 펌프의 송유 압력이 저하하면 연료 분사 압력이 저하한다. 이건 이제 연료 공급 펌프의 송유 압력이 저하하는 거랑 이제 분사하는 개시하는 압력하고는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연료 분사 개시하는 거는 이제 노즐이라고 하면요, 이제 노즐에 들어가는 스프링의 힘으로 이제 조절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약간 좀 다른 내용이고요. 4번에 분사 개시 압력이 높으면 후적이 생기기 쉽다가 아니라 후적이 잘 생기진 않고요. 분사 개시 압력이 낮으면은 여기 있습니다. 압력이 낮으면은 이게 뭐라 해야 될까? 이렇게 볼까요? 여기서 분사 개시 압력이 정상이다라고 하면요, 여기 쭉쭉 펼쳐 나갑니다. 펼쳐 나가면서요, 여기가 이제 무화가 잘 되는 거죠. 안개화가 잘 됩니다. 근데 하지만 압력이 낮게 돼 버리게 되면요, 여기 나가는 것도 적어지고요, 무화 정도도 낮아집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렇게 여러 개로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게 아니라 압력이 낮게 가면은 얘네가 무화, 즉 안개화가 되지 않고요, 이슬화처럼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물방울처럼 맺혀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연소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거에 따라서 카본이 퇴적된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